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인천의 마지막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네요.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인천에 위치한 곳 중에 하나인 강화도입니다. 강화도가 인천이었어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지역으로 따졌을 때 안산의 대부도가 위치하듯이 인천 내에 강화도가 위치한 그 지역구가 그렇게 돼 있는 게 맞으니까요. 사실 강화도는 인천 지역이라고 보시는 게 맞기는 해요. 사실 강화도도 여행 갈 곳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약 3군데 정도를 추려봤습니다. 과연 어떤 곳들인지 저 미스터 모와 함께 같이 가보실까요? 렛츠고! 평화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차장은 넓진 않지만 어느 정도 갖추곤 있었고요. 주차비는 무료였고 입장료는 2,500원이었습니다. 독특하게 들어올 때 교동과 마찬가지로 이제 군인들한테 신분증 확인을 하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차량 출입증을 받아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은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것 또한 이제 군사 지역이다 보니까 군사 지역인 점을 잘 감안해서 움직이셔야겠죠. 사진을 찍을 때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있고, 아무래도 이제 군인들이 직접 활동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켜야 될 부분들이 꽤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평화전망대 그 주차장에서부터 올라가는 길이 생각보다 높은 언덕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덕으로 올라오실 건 정도는 생각을 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언덕길을 따라서 3분에서 5분 정도 걸어오면은 이제 바로 평화전망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규모는 작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임진각이나 이런 데서 보았던 그 전망대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수준이지만 저는 그냥 강화도에도 이런 전망대가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조금 더 이제 특이한 경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전망대에 가보면은 쌍안경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 유료긴 한데요. 굳이 쌍안경을 보지 않고도 지금 보시다시피 육안으로도 바로 건너편에 있는 바다 건너에 북한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였지 않나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전망대 2층을 가보시면은 2층에는 이렇게 또 박물관처럼 이제 기록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통일과 그리고 그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슬쩍 볼 수가 있어요. 전시실의 규모는 크진 않지만 강화도의 옛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북한과 통일에 대한 염원까지 다루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몰랐던 북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 또한 이제 우리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 다루고 있는 곳인 만큼 한 번쯤 오셔가지고 이렇게 전망대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기록실 같이 돌아보시면은 좀 더 좋은 경험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기록실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망대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역시나 이제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줄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그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읽을 거리도 정말 많고 참여할 거리도 꽤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전망대에서 구경만 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셔가지고 실제로 딱 보시면 염원소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런 데서 메시지 같은 걸 남기고 오시는 것도 하나의 큰 여행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이미 수많은 분들이 통일을 염원하면서 이렇게 글을 남기고 가셨거든요.
전등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차장은 굉장히 넓어요. 근데 이게 전 주차장이 유료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곳에서 차를 대고 올라가서 이제 걸어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입장료를 내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올라가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제 입장료를 내려고 보니까 옆에 주차료가 따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는 밑에다 하고 위에 올라가는 건데 이제 위에 주차장도 따로 있거든요. 그쪽을 내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아래쪽에 있는 주차장을 갈 때도 주차료를 따로 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4,000원에 주차비 2,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냈던 기억은 있네요. 전등사를 오르는 길은 정말 아름답긴 했지만 조금 언덕이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같이 오시는 분들이 어르신이거나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이면은 이 점은 참고해서 올라오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뭐 잘 아시다시피 언덕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갔던 그런 기억은 있어요. 아직 가을의 정취가 좀 남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꽤 좋았습니다. 전등사의 역사를 좀 따지다 보면은 고구려 시대까지 가야 돼요. 최초로 지어진 것은 고구려 시대 때였고, 그 다음에 고려 때 가장 흥했었죠. 그때 불교 시대였으니까. 그리고 광해군 시절 조선 시대에 와서는 한번 소실된 바 있습니다. 불탔었죠. 그때 다시 한번 지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새로 지었던 그런 역사도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사찰 전등사란 이름도 고려 시대 때 지어진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그 충렬왕의 왕비가 그 절에다가 옥으로 만든 법등을 기증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이름이 진중사였는데 진중사에서 전등사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도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하죠. 사찰의 규모가 크다는 느낌은 없어요. 좀 아기자기한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고즈넉한 분위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전 이제 오히려 너무 큰 사찰보다는 이렇게 작고 좀 아담한 사이즈 사찰도 좋습니다. 이렇게 구경하기에도 좋고요. 한 바퀴 돌아보면서 내가 좀 이렇게 사찰에 대한 느낌을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또한 이곳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국보급 보물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종 같은 경우에도 보물이에요. 요게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중국 종이라고 합니다. 중국 종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보물이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건물뿐만이 아니고 대웅 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물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곳이긴 한데 이걸 다 돌아볼 수는 없습니다. 몇 개는 볼 수가 없는 보물들도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들, 역사적인 부분들까지 검토하셔서 보시면 좋아요. 광성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광성보는 이제 강화도에서도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차료라든지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원래 무료 아닌데요. 주차료는 원래 무료였지만 입장료는 원래 있었어요. 근데 2021년부터 지금 몇몇 군데에 그 입장료를 지금 안 받고 있어가지고 저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광성보란 이름만 딱 들었을 때는 여기가 과연 뭐하는 곳일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저도 이름만 들었을 때는 확 와닿진 않았었는데 광성진이라는 예전 이름을 들으면 좀 알 수 있죠. 이곳은 한때 그 호를 두고 이제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지어놓은 그런 건축물, 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왔을 때 예전에 사용했었던 대포라든지 아니면 대포를 쏠 수 있었던 그런 장소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그게 관람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됐던 곳이라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광성보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 병인양요나 신미양요 얘기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나라를 지키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전쟁 때 여기서도 이제 활약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광성보 자체는 원래 고려시대 때 그 무신정권 때 만들어진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우리가 강화도로 다 이제 들어왔던 거는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몽골 군들을 막기 위한 그런 장소로 처음에는 있었었다라고 역사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근린공원처럼 경치도 좋고 이제 산책을 할 수 있는 길이 정말 잘 꾸며져 있는 그런 장소이긴 하지만 또 바다도 예쁘게 볼 수 있죠. 대신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곳은 정말 신미양요 때 진짜 본격적으로 전투를 했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이제 비석이라든지 그런 역사적인 부분들도 볼 수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요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대패를 했던 곳으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광성보의 아픈 역사는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실제로 우리가 여행으로 왔을 때는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옆으로 바로 이제 바다를 볼 수 있는 경치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날씨가 좋은 날, 그리고 이제 물때 잘 맞춰 가야 되죠. 서해니까 물때 잘 맞춰서 가게 된다면은 꽤나 인생샷을 건질 만한 곳들도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산책로가 워낙에 잘 돼 있었어요. 제가 11월 말에 여길 갔었지만 솔직히 가을은 다 갔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마지막 가을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장소였기도 합니다. 단풍이 아직 조금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책로를 걸으면서 조금 사색도 하고 좋은 기운도 받으면서 여행을 했던 좋은 생각이 드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인천 강화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가 가본 세 군데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네요. 먼저 이제 광성보 같은 경우에는 대포들을 많이 설치해 놓을 수 있는 그 바다를 배경으로 한 그런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가치가 굉장히 뛰어났던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등산은 뭐 알아주죠. 전등산은 워낙에 유명한 사찰이다 보니까 강화도를 대표하는 사찰인 만큼 가서 이제 사색도 좀 해보고 걸으면서 좀 이제 사찰의 분위기라든지 느낌도 받으면서 좀 조용하게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제일 신기했던 거는 역시나 이제 강화도에 있는 그 평화전망대인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곳에도 전망대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였죠. 물론 규모는 이제 임진각에 있는 전망대에 비해서는 훨씬 작지만, 그래도 만약 강화도까지 오셨는데 좀 북부의 교동이라든지 이라도 돌아보실 생각이 있으시라고 한다면은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시간을 길게 들일 곳도 아니고, 특히나 이제 우리 북한과 그만큼 많이 인접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번 강화도 영상을 마지막으로 인천의 4부작은 막을 내리게 됐네요. 다음 편에서는 어떤 대도시를 다룰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